미국에서 금리가 너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라는 의견을 내는 이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 4.5% 올린 뒤에 멈춰야 된다라고 주장한다라는 거죠. 근데 주장한다라는 거하고 실제로 그렇게 된다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지 이 기사에 대한 내용을 조금 보겠습니다. 경기와 물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봐야 된다. 긴축에서 완화로 빠르게 바뀌는 건 지지하지 않는다. 금리를 낮추는 걸 동의하는 건 아니라는 거네요. 기준금리를 연말까지 올린 뒤에 잠시 멈춰야 된다. 유지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가가, 경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봐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2023년 초에 한 4.75까지 올리길 바란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냐. 잠시 멈추는 것이 적절하지만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빠르게 바뀌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2023년부터 금리를 내릴 거라는 전망은 너무 빠른 거다. 23년부터 금리가 인하될 걸로 예상하는 건 좋은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미국은 여전히 물가 상승의 바다 한가운데 있다. 상승세가 조금 줄어든 것 같지만 여전히 물가는 높은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이제 인식을 하는 거죠. 물가가 2%대까지 낮아지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거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아마도 2022년뿐만 아니라 2023년에도 금리는 계속 올릴 거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22년에 연말에 4.5%까지 간 상태에서 23년에는 대략 6에서 6.5%까지 심하면 7%까지 올릴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 물가가 눈에 두드러지게 조정이 되고 있는 게 안 보이기 때문이죠. 결국에는 물가 상승률이 더 드라마틱하게 낮아지기 위해서는 좀 더 강력하게 기준금리를 미국이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한다라는 거죠. 현재 미 연준은 11월달에 0.75, 12월달에 0.5% 올려서 연말에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한 4.5% 정도 생각하고 있는 거죠. 내년 값은 내년에 봐야 되는 거죠. 아마 내년에도 절대로 적게 올리지 않을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 앞으로 더더욱더 계속 올린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게 이 애틀란타 연방은행 총재가 금리를 연말까지 4.5% 올린 이후에 멈춰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내용들을 자세히 이렇게 보면 그냥 한 번쯤은 멈춰서서 주변을 살펴봐야 될 정도다라는 거지 금리를 낮춰야 된다는 얘기가 아닌 거라는 거죠. 이 말을 미뤄 짐작해 보건대 2023년에 금리를 내리는 일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보는 게 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게다가 2023년에 잠깐 멈춰서서 보는 거지. 그 다음에는 또 계속 달려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현실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떠한 모습들이 계속 벌어지겠습니까? 잘 지켜봐야죠. 잘 두고 봐야 됩니다. 한국의 경제 상황이 꽤나 우려스럽게 흘러갈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미국이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고 미국의 물가가 내려가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만 찔끔찔끔 금리를 계속 올렸다가는 한국의 경제 그냥 초토화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바입니다. 한국은행은 철저히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데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지금 현재 경제부총리라고 하는 작자는 한국은행에다가 얘기하고 있죠.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면 연끌러들이 힘들어지니까 그렇게 가파르게 올리면 안 된다고. 근데 그렇게 말하는 작자가 그래 연끌러들 금리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한국의 경제를 나락으로 떨어뜨려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나 봅니다. 절대로 금리를 느리게 적게 올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면 빚을 낸 사람들의 부담이 엄청나게 커지죠. 그들이 정말 궁지로 몰린다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착륙할 수 있게끔 제도적인 장치 마련하고 도저히 현재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 나름대로 그들이 망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는 것들도 필요하겠다라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한국 경제 전체가 몰락하고 무너질 수 있고 부도가 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해까지 올리고 2023년에는 금리를 내린대 이렇게 생각하는 건 너무 아니란 생각이다 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한국의 코스피가 올해 1900까지 밀리고 내년이 되면 1400, 1500까지 또 밀릴 수 있음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매우 불안하고 우려스럽지만 앞으로 닥칠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만만하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 어렵다라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지내야 되겠죠. 가만히 그냥 내버려뒀다가는 언제든지 쓰나미가 몰려올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로 괜찮지 않다. 별일 없다. 제2의 외환위기 따위는 오지 않는다. 이런 개소리는 믿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더 우려스럽고 더 신중하게 삶을 지켜나갈 국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떤 마음으로 지내야 되지? 내가 어떤 자세로 움직여야 되는 걸까? 이런 고민들을 날마다 계속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괜찮아지지 않겠습니까? 걱정이 많이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걱정을 해야 되는 처지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아무도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누가 대신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지금의 정부의 대통령이나 지금 정부 아래에 있는 많은 관료들이 사실상 일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죠. 그 때문에 경제가 더 우려스럽고 더 문제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감당은 다 누가 합니까? 국민들, 서민들, 보통 사람들이 다 뒤집어 쓰게 되어 있습니다. 참 앞이 안 보이는 현실이죠. 무서운 현실입니다. IMF라고 하는 현실이 이제 이미 다시 또 시작됐다. 그동안에 20몇 년 동안 저금리에 취해서 되게 여유롭게 되게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착각이더라는 거죠. 엄청난 일들이, 무서운 일들이 점점 더 우리 곁을 어떻게 썰어버릴지 모르는 매우 불안하고 무서운 상황이다라는 거죠. 제가 겁을 주거나 불안을 조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어떻게 하면 좀 잘 극복하고 대처해 나가야 될지 잘 생각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살아가는 게 쉽지 않더라. 만만하지 않더라. 어렵더라.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절대로 그냥 넘겨서는 안 된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더 빡세더라. 더 힘들더라. 라는 걸 명심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안 그러면 언제든지 이 몰락하고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저는 저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대로 각자의 삶을 지켜야 되는 의무와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힘든 현실에 하루빨리 적응해서 잘 감내하고 잘 견딜 수 있게끔 애써야 되겠습니다. 막무가내로 막연하게 자기가 듣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보면서 희망 파리에 저희들면 안 되겠습니다. 현재를 냉정하게 내다보고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를 고민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될 시기임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